네, 안녕하세요. 재테크왕 곤돌이의 곤돌입니다. 네, 오늘 제가 이 늦은 시간에 파도가 내갖고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이거 제가 조금 긴급하게 컨셉이 아니라 진짜 긴급하게 찍는 거여서 제가 이거 사무실 불 다 꺼놓고 찍고 있어서 제가 화면은 못 틀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3시간짜리 영상인데 제가 20분 안에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도에 관한 곤돌이의 주관적 생각이라 해서 제가 파도 영상 찍고 나서 최근 한 3일 동안 파도에 관해서 엄청 이제 조사도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고 제가 보니까 제가 그리고 오늘 장중에 아침에 9시 땡 하고 뭐 한 5분 정도 지나서 매수를 조금 했거든요. 파도 같은 경우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파도를 좀 매수를 했습니다. 네, 뭐 파도 제가 매수했다고 뭐 말해도 상관없겠죠. 네, 어쨌든 종목 추천은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할 내용은 현재 금융시장이 바라보는 파도 사태에 관한 책임은 해서 최근에 이제 뻥튀기 상장, 파도 소송 및 파도가 저지른 이제 저지른 법적 책임, 한이 아니라 법적 책임 요거에 관해서 볼 거고, 두 번째 주제는 파도 죽이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파도는 투자를 해도 되는 것인가? 파도의 가치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앞으로의 파도는 해서 이거를 원래 제가 3시간이거든요. 잡소리 없이 20분 안에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제가 몰래 찍고 있는 거라서 한번 네, 이야기 나눠보면 첫 번째 보면 현재 금융시장이 바라보는 파도 사태에 관한 책임 해서 IPO 집단 소송 1호 파도 피해자 400여 명 모여서 이제 내년 초 고소장 제출할 거다라는 이 기사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빠르게 좀 볼까요? 보면 네, 400명이 모여갖고 이제 파도를 이제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무법인 한누리에서 이렇게 이제 피해자 모집해서 이제 지금 고소장을 이제 제출했는데, 고의성이 인정돼야 유통시장 매수자도 보상 가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한번 보면 얘네가 이제 IPO 단계에서 400여 명 피해자가 이제 모인 것으로 나타냈다 해서 파도를 대상으로 해서 주식을 이제 이 주관사랑 그다음 파도를 상대로 해서 이제 고소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도의 4분기 실적이 공시되는 내년 초에 고소장을 이제 소장을 제출하고 본격적인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근데 웃기죠. 4분기 실적이 공시된 이후. 그러니까 내년 2월 달 이후에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4분기 실적까지는 좀 볼 거라는 거예요. 네, 볼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2분기, 3분기 실적으로 이걸로 고소를 하잖아요. 못 이긴다는 거예요. 네, 못 이긴다는 거. 그래서 지금 법무법인 한누리에서 하는데 저 이거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거 어차피 이기지도 못하는데 저는 이거 솔직히 좀 양심 없다고 보거든요. 여기. 네, 왜냐면 수입료라든지 이런 거 다 줘야 될 거잖아요. 얘네가 뭐 공짜로 해주는 건 아닐 거니까. 근데 이거 승산이 없는데 이거를 네,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근데 이 400명도 웃긴 게 뭐냐면, 자, 보시면 파도 사태의 투자자 1인당 피해 규모는 크지 않은 편이다. 1인당 파도 공모주를 5주에서 6주 배정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400명도 이 공모주 5주밖에 배정 안 받은 애들이에요. 네. 근데 이제 고소를 한다라는 거잖아요. 맞죠? 네, 공모가가 26,000원이니까 5주 배정받으면 얼마예요? 26,000원이잖아요. 그러면 10만 3,000원이잖아요. 근데 아마 제가 이거 5주 배정받고 얘네들 추가 매수를 더 했을 거예요. 왜냐면 파도가 이제 상장하고 나서는 꽤 잘 올라갔죠. 그래서 결국은 얘네가 이기려고 하면 뭐냐면 고의성이 있어 보여야 되거든요. 네, 고의성. 네, 그렇기 때문에 파도와 증권사의 기재 누락 고의성이 입증돼야 보상을 받을 길이 열린다. 라고 돼 있는데 고의성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다 공시를 했기 때문에 고의성은 입증이 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도 4분기 실적을 보는 거예요. 2, 3분기 실적은 공시를 했기 때문에 이거 갖고는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4분기 실적도 잘 안 나오면 야 너희 4분기 잘 나온다는데 왜 4분기는 잘 안 나왔냐, 이제 요걸로 가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2분기, 3분기 같은 경우는 3분기보다도 4분기 실적이 잘 나올 거기 때문에 이거는 네,
빨리 이거를 취소를 하세요. 이 의미 없습니다. 이거 시간이랑 돈만 아깝죠. 자, 그래서 네, 별로 의미가 없어요. 고의성. 그리고 금융당국에서 사례를 안 만들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소송으로 해내고 승소 사례를 안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이러면 상장 못 하죠. 다 고소해버리면 그만이잖아요. 주가 안 올라가거나 조금 마음에 안 들면. 그러니까 요거를 진행을 안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올린 이제 커뮤니티에 그 올린 기사였거든요. 보면 요거예요. 뭐냐면 자, 상장길 넓힌 거래소 초격차 기술 특례 내년 1월 시행. 딴 거 볼 필요 없고요. 결국 뭐였냐면 올해 파도 사태 이후 기술 특례 기업에 대한 신뢰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딥테크 기업 육성 차원에서 상장길을 터주는 방향을 택한 셈이다. 네, 해서 내년 1월부터 이 그 뭐였죠? 초격차 기술 특례. 그러니까 기술 특례 상장에 관한 더 업그레이드된, 그러니까 더 이제 문을 넓혀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업통상부 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가 고시한 기술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이제 수혜를 볼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뭐 반도체 쪽,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쪽, 2차 전지 쪽, 바이오 쪽 해갖고 요게 이제 상장을 더 이제 해준다는 거예요. 그 폭을 기술 특례로. 그래서 지난 7월 해당 제도가 공개된 이후 국내 최초의 반도체 팹리스 유니콘 기업 파두의 실적 논란이 일어난 탓에 제도 시행을 두고 말이 많았다. 그래서 이거 제도가 만약에 통과 안 되면 사실 파두는 조금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가 내년에 시행하는 걸로 확정이 났습니다. 확정이 났기 때문에, 최근에 확정이 났기 때문에 하지만 거래소에서는 딥테크 기업의 성장을 위해 기술 특례 상장 제도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당장 내년부터 시행된다는 점에서 아직 기술성 평가를 받지 않은 기업 입장에서는 기대가 큰 편이다. 위축되었던 기술성 평가 기업에 대한 뭐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상장을, 그 기술 특례 상장을 이제 줄이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파도 같은 경우, 만약에 파도 사태가 진짜 크고 큰 문제가 있을 거라고 하면 이거 그 연기했을 거거든요. 내년부터 바로 시행하지 않고. 네, 그런데 어떻냐면 네, 이거 그대로 한다고 네, 이렇게 기사가 났기 때문에 요거는 네, 중요한 저는 시점으로 봅니다. 금융당국에서는 파도에 대한 네, 주관사에 대한 책임을 물지 않을 것으로 네,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 기사를 제가 체크했고요. 자, 두 번째 한번 빨리 볼게요. 두 번째 뭐냐면 파도 죽이기예요. 파도 죽이기. 지금 뭐냐면 보시면 뻥튀기 상장, 사기 상장, 파두가 타켓이었다 라고 해서, 자 보세요. 애초에 보시면 애초에 1200억 원 이번 연도 이제 예상 매출을 했잖아요, 파두가. 근데 4분기 매출을 1000억 원대로 예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2, 3분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 이제 매출이 안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4분기 매출을 1000억 원대로 이제 예상한다 라고 했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좀 현실적으로 1000억 원까지는 힘들 것 같지만 이제 본격적인 매출 성장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장 당시 분기별 매출 추정치를 공개하지 않았을 뿐, 대신 한국거래소에 이제 상장 심사할 때는 연간 사업 계획서를 받아갖고 이미 2분기, 3분기 매출을 공개했다라고 합니다. 한국거래소에는. 네. 한국거래소에는 이제 매출을 공개를 한 거고요. 그래서 주관사가 증권신고상 투자 위험 요소로 수차례도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2분기, 3분기 같은 경우는 매출이 안 나올 거라고 네, 우리 제 파도 첫 영상이나 이런 데 보면 네,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요거를 보면 공시를 보면 요 내용들이 그런 거예요. 네, 계속 이제 공시를 합니다. 공시를 하는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나와 있어요. 아, 이거는 기술 특례고요. 기술 특례고, 좀 더 보면 공시를 해요. 네, 이런 것들 같은 경우 이렇게 공시를 합니다. 네, 보면 이제 공시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공시를 했어요. 그래서 크게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는 영역이거든요. 수차례 언급했다. 그래서 한국거래소가 이거 다 알면서 승인을 해줬거든요. 승인을 해줬는데 막상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고
네, 이슈가 터지니까 자기들도 처음 알았다는 식으로 파도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주관사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고, 진짜 사실 얼탱이가 없죠. 마치 모른 척 하면서. 네. 다 서로 알고 있었으면서 마치 모른 척 하면서 이 책임을 파도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그 찌라시가 돌았던 건데, 메타나 SK 하이닉스가 파도 제품을 타 제품으로 교체했다라는 악의적 찌라시가 돌려집니다. 네, 그러면서 주가가 또 한 번 또 하락하는데 힘을 입어서 진짜 뭐 하한가 가버리죠. 네. 그리고 나서 파도 측이 해명했다. 맞죠? 해명했죠. 여러분들 스토리들을 알려드립니다. 네. 이미 4분기, 무슨 소리냐. 이미 4분기는 이 기업들에게 발주 잘 하고 있다. 예상치가 아니라 이미 제품 교체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회사들에게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사실이다라고 해명을 합니다. 네, 해명을 해요. 자, 그리고 파도 같은 경우는 2024년, 2025년 실적으로 1조 5천억 원이라는 기업 평가를 받은 겁니다. 보시면 얘네 보면 자 보세요. 얘네 주가 계산할 때 보면 24년, 25년 추정치잖아요, 다. 자, 이걸로 그 파도에 관한 가치 평가가 된 거예요. 맞죠? 24년, 25년. 네. 그렇기 때문에 내년이나 내후년 실적을 가지고 언급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 파도 같은 경우는. 자, 그리고 파도는 이제 국내 불모지로 여겨지는 반도체 팹리스 분야에서 모처럼 등장한 이제 유니콘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 강국이지만 이제 사실 세계 팹리스 분야에서는 점유율이 1% 정도밖에 아직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당장의 실적 부진을 갖고 몰아세우기보다는 그간에 확보한 기술력만 이제 보더라도 너무 억울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너무 언론이 막무가내였고 그 다음에 기사도 너무 악의적인 기사가 너무 많았던 부분이에요. 제가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 체크해보면 진짜 파도 실적 가지고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기사는 좀 찾기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 그냥 파도 사태가 있으니까 기술 특례 상장을 좀 보완하자, 제도를 보완하자, 이제 이런 기사들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거 실적 나오고 나서는 엄청 악의적인 기사가 많았어요. 사기 상장이니 뭐 이렇게 그 기업이 공시를 안 했니 그랬거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가가 떨어진 소액주주의 분노를 소재로 기업 때리기인 거예요. 자, 발행사, 주관사에 관한 과도한 책임은 IPO 시장을 이제 위축하거든요. 당연하잖아요. 맞잖아요. 이러면 어떻게 상장이 돼요? 물론 좀 더 디테일하게 실적 공시라든지 제도 개선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맞잖아요. 제도 개선은 필요해요. 근데 진짜 이렇게 몰고 가면 이런 수준이면 진짜 대한민국에서 유니콘 기업은 못 나와요.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진짜 그렇게 빡빡하게 굴면 아니 그러면 솔직히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어떻게 상장합니까? 실적 안 나오는데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자, 그리고 왜 그런 파도가 타켓이 되었는가를 보면 여러 가지 뭐 썰들이나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이거는 뭐 뇌피셜 물론 뇌피셜이기도 하지만 조금 근거가 있는 뇌피셜인데 네, 경영권 분쟁 네 지분 확보 때문에 주가 하락이 그나마 조금 제일 합리적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파도가 이게 드러난 건 아닌데 경영권 분쟁 이슈가 조금 있다라고 네 그냥 이것도 뭐 찌라시가 좀 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진짜 딱 드러나면 솔직히 말하면 이제 경영권 분쟁은 주가에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겠죠. 네, 이거는 뭐 그래서 이제 뭐 주가를 하락시킨 거 아닌가라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볼게요. 자, 세 번째, 그럼 파도는 투자를 해도 되는가? 파도의 가치는. 그래서 파도가 고평가 논란을 받았잖아요. 그럼 1조 5천억 원이라는 판단 근거가 어디에 있냐? 요것들을 다시 정리해서 볼 때, 첫 번째, 보면 메타나 아마존 또는 미국 우주항공 기업이 이제 고객사인 거죠. 특히 메타의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랜드 제조사 SK 하이닉스에 파도의 제품을 사용해달라고 먼저 요청을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기술력을 인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타 같은 경우는 파도 제품 아니면
SK 하이닉스 너희 낸드 안 쓰겠다. 파도에 SSD 컨트롤러를 써달라. 라고 한 거죠. 그만큼 기술력을 인정했다라는 거고, 기술력 평가 기관인 이크레더블이랑 ETRI의 입증을 받았어요. 이미 얘네가 되게 공신력 있는 기관인데 얘네가 기술 평가를 했거든요. 이렇게 보면 얘네 이크레더블 AA 줬고요. 그 다음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얘네가 A를 줬거든요. 자, 그럼 AA랑 A는 어떤 거냐면 매우 높은 기술력을 가진 기업 AA는 장래 환경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준이, 그러니까 환경 변화에 그거 없이 지갈길 간다는 소리예요. A 같은 경우도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기업. 네, 얘네도 뭐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AA랑 A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기술력은 정말 뭐 문제 없어요. 근데 이거 갖고 얘네도 어떻게 믿냐 이러면 네, 뭐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면 맞잖아요. 네. 그럼 제발 좀 믿으세요, 좀. 네. 그래서 기술력 전문 평가 기관에 입증을 했다. 자, 그리고 기술 특례 상장은 기술 하나만 보기 때문에 당장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고려하지 않아요. 즉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자체로는 상장이 되냐 안 되냐를 고려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대신 24년, 25년의 매출액 영업이익 가지고 그냥 이제 가치 평가를 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제도의 성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서 발생한 논란이란 말이에요. 파도 같은 경우는. 제가 파도 대변인은 아닙니다. 네, 제가 조사한 거를 객관적으로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증권가에서는 파도가 일찍이 4분기 매출 집중을 예상, 아까도 말씀드렸죠. 보고받은 발주 협약서에 8, 90%가 4분기 매출로 예상된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1,000억 원대가 가능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요거보다 조금 낮을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이미 상장 전부터 4분기에서 매출이 집중될 거라고 예상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특정 회사에 대한 매출 집중도가 매우 높은 편. 그래서 SK 하이닉스나 메타의 그 매출 집중도가 높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SSD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3에서 5년 주기로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신규 수요 및 지속적 수요가 가능한 부분인 거죠. 그리고 높은 진입장벽. 네. 그리고 컨트롤러는 소수 업체가 경쟁해요. 우리나라는 이제 삼성전자랑 파도밖에 없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거보다 파도가 기술력은 우위예요. 우위. 네, 요거 기술력 같은 경우는 네, 제가 지난번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비교해서 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파도가 못하지 않단 말이에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면 AI 산업에서 SSD 컨트롤러는 필수예요, 필수. 지금 반도체 시장이 좋잖아요. 관련된 주가들도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 여러 테마, HBM, 온디바이스, CXL 등 같은 경우는 SSD 컨트롤러가 필수예요. 그리고 기술력은 아까 파도가 좋다라고 했죠. 맞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지금 반도체 관련된 주식들 지금 뭐 다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안 좋은 거 없이. 근데 파도 같은 경우도 솔직히 같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사태 때문에 파도 고평가 논란, 뻥튀기 상장, 그 다음에 얘네, 아까 뭐였죠? 소송하는 거, 집단 소송. 얘네 때문에 솔직히 못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지금 소송할 게 아니라 지금 파도 주주분들이 얘네들한테 소송을 해야 돼요. 파도가 얘네들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진짜. 왜냐면 지금 파도가 주가가 올라가고도 남았어야 되는데 지금 솔직히 말하면 반도체 기업들 2분기, 3분기 실적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실적 다 안 좋은 거는 매한가지인데 얘네만 파도만 꼭 집어갖고 지금 못 가고 있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당연히 지금 반도체 시장이 좋아지니 뭐니 이렇게 뭐 AI 쪽에 반도체가 고성능 반도체가 많이 필요하니까 걔네들 실적 안 좋아하고 또 어떻게 돼요? 24년도 기대하면서 지금 주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영역이 있잖아요. 맞잖아요. 뭐 온 디바이스니 뭐 HBM이니 뭐 CXL이니. 근데 파드는 어때요? 충분히 같이 엮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 같이 엮였음에도 불구하고 안 올라가고 있잖아요. 솔직히 이거 지금 엮였으면 지금 예전 주가 다 회복하고도 지금 훨씬 더 상승해야 되는 부분인 건데 이 얘네들 때문에 안 올라가고 있어요. 얘네들 때문에. 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얘네들한테 지금
오히려 역으로 소송해야 돼요, 진짜. 네, 제가 좀 흥분을 했네요. 네, 어쨌든 네, 조용히 촬영해야 되는데 자, 그렇고요. 자, 그래서 기술력이 있다라는 거 충분히 테마에 엮이면 올라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파도 4단, 이 4단 났는데도 지금 시총이 1조가 유지되는 거잖아요.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럼 좀 감이 오지 않나요? 여러분, 냄새가 좀 나죠? 특히 외국인들 대량 매수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주가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있죠. 네, 그런 것들 좀 잘 체크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앞으로의 파도는 볼 때, 제가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현재 CXL 반도체 테마에 엮여서 갈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파도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나올 악재는 솔직히 없습니다. 네,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그래서 엮여서 갈 수 있는 호재가 더 많다. 자, 두 번째, 지난번 실적이 너무 안 좋아서 4분기 실적이 이제 내년 2월쯤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기저효과로 실적 조금만 나와도 엄청 실적이 잘 나온 것처럼 보여요. 왜냐면 지난번에 너무 안 나왔으니까, 그렇잖아요. 거의 뭐 3억 이렇게밖에 안 나왔으니까 진짜 조금만 실적 나와도 실적이 엄청 잘 나온 것처럼 네, 보이는 효과가 있고, 그러면 주가가 당연히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진짜 회사가 말하는 대로 발주나 실적이 24년부터 잘 나오는지 체크를 해야 돼요. 근데 그래도 진짜 얘네가 24년에도 안 나오면 그때 욕 시게 하면 돼요. 우리 뭐 진짜 그때는 파도 욕하는 영상을 제가 좀 찍어야겠어요. 24년도에도 회사가 진짜 구라친 거면 제가 파도 욕하는 영상을 바로바로 이제 매일 업데이트를 좀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 늦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주가가 떨어져서 속상한 건 제가 이해를 하거든요. 네, 이해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속상해도 장기적인 시선으로 투자를 좀 바라봅시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단타가 아니잖아요. 맞죠? 네. 단타하신가요? 네, 단타면 뭐 속상하겠죠. 단타여도 지금 자리는 좋아요. 차트상 보면 뭐 쌍바닥 찍고 네, 올라가는 좀 흐름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파도 괜찮습니다. 파도가 제가 이거 공부해보면 공부할수록 파도 같은 경우 최근 2, 3일 공부를 조금 집중해서 했는데 아마 제가 여러분들보다 공부한 양은 많을 거예요. 파도 관해갖고 지금 뭐 영상으로 좀 찍어야 되니까 시간 때문에 좀 줄여서 올린 거긴 하지만 네, 제가 진짜 이거 풀면 뭐 한 두세 시간은 찍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공부한 양으로 치면. 그치만 공부 많이 해봤는데 해보면 해볼수록 지금은 악재가 없어요. 악재가 없고 4분기 이미 발주 들어왔고 그렇게 치면 3분기에 비하면 당연히 실적 잘 나올 거고 그럼 기저효과로 네, 엄청 잘 나온 것처럼 보일 거기 때문에 조금 기술력은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봐도 그 입증되고 확실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속상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파도 같은 경우는 충분히 매력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속상해할 필요 없어요. 없고 지금 뭐 얘네들 절대 못 이겨요. 진짜 얘네들 진짜 이기면 모르겠어요. 뭐 확률적으로 제가 뭐 장담을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얘네들 못 이기는데 왜 소송하고 있는지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얘네도 좀 진짜 한누리 법무법인 한누리도 이거 못 이기는 거 아는데 이거 뭐 준비하고 있다 이카는 거는 얘는 왜 이러는 건지 진짜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바로 소송 안 하잖아요. 자기네도 못 이기는 거 아니까 2분기 3분기 실적 가지고 못 이기는 거 아니까 4분기에도 실적 안 나오면 네, 얘네가 이제 소송을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한다라고 하거든요. 맞죠? 4분기 실적이 공시되는 내년 초에는 소장을 제출할 거다. 왜냐면 4분기 실적 잘 나와서 주가 올라가 버리면 얘네들 같은 경우도 이제 손실이 아니니까 굳이 소장을 제출할 이유는 없겠죠. 네. 그러니까 보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악재는 없을 것 같고요. 네. 투자하시는 분들 저도 장 초반에 오늘 매수를 조금 했거든요. 매수를 했어요. 공부해보니까 기업은 나쁘지 않다. 그리고 좀 과도하게 빠진 거 아닌가. 그리고 파도 죽이기. 네, 아까 뭐 경영권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파도 같은 경우는 제가 꾸준히 네, 팔로우를 할 테니까 어쨌든 여러분들 네, 투자자분들 너무 근심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파도는 좋은 기업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처음 영상 찍을 때는 중립이었지만 지금은 네, 뭐 매수했으니까 중립은 아니겠죠. 조금 네, 더 좀 좋게 보고 있다. 네, 그래서 파도 같은 경우는 새로운 소식 올라오면 영상 조금 또 추가적으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